자,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황희찬 선수인데, 일단 요 얘기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로페테이 감독이 구단과 이제 상호 계약 해지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영입은 없고 누수는 많고 거기다가 이제 그 울버햄튼이 이렇게 돈이 없는 거를 들어올 때는 잘 몰랐다는 거 아니야. 영입 엄청 해주겠다고 했는데 딱 까보니까 지금 날린 거거든 구단이. 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로페테이 감독이 불만이 또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수뇌부들과 조금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뭐 이제 달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지금 뭐 자본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중국 자본도. 그렇죠. 예. 네. 뭐 그러니까 이미 근데 지출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달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2021-22 시즌에 적자 폭이 4천만 파운드였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22-23 시즌 지난 시즌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회계 발표가 되는 시점이 내년 봄인데 네. 그때면은 아마도 8천만 파운드의 적자 발표가 나올 거라고 하고 예. 그래서 최근 3시즌 동안 1억 5천만 파운드의 적자를 봤다라고 하니까 이게 FFP 룰에도 위반이 되는 사안인 거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푸싱 그룹 그러니까 그 울버햄튼을 구단을 소유하고 있는 푸싱 중국에? 그룹 예, 예. 거기 자체도 지금 주가가 2023년에만 16%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많이 떨어졌네.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중국의 그런 원래는 여기도 조금 사우디랑 비슷하게 국가 차원에서 믿었던 거였잖아요. 시진핑 주석이 축구분 막 이러면서.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인테르도 수닝해서 이제 인수를 하고 또 이제 뭐 웨스트 브로미치도 중국 자본이 인수를 한 상태고 뭐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글로벌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월드컵을 유치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월드컵 유치는 결국은 실패를 네. 했고 예,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 자체가 이제는 축구에 투자를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도리어 손을 뗐네. 예,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좀 수닝 같은 경우는 도리어 정부의 탄압까지도 받으면서 네네네. 예, 그것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중국 자본은. 스티브 장은 축구에 굉장히 그 인테르 회장 있잖아요. 네네네. 굉장히 축구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는 노력을 정말 많이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스티브 장을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지만은 스닝 그룹이 조금 힘들어서 맞아요. 예, 예. 그런 일들도 있다 보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만으로 돌아가더라도 시즌 끝나고 로페테이 감독이 결국에는 떠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추측들도 있었는데 네, 많이 나오긴 했죠. 결국에는 상호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황희찬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많이 좀 고생을 했는데 네. 프리시즌 나와서 멋진 그 왼발슛도 터뜨리고 이거 괜찮겠다 몸 상태도 좋아 보인다 했는데 황희찬 선수를 굉장히 신임했던 로페테이가 결국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요? 황희찬 선수 다음 시즌. 물론 뭐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일단은 뭐 A매치도 참가를 했었고 예.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다 보니까 몸이 조금 만들어지지 않아서 프리시즌에 사실 주전조보다는 비주전조에서 뛰긴 했었어요. 네. 예, 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가장 그 프리시즌의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기 이전 두 번째 그 프리시즌이었던 루턴타운하고의 경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발 출전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곧바로 있었던 스타드랜전에서는 교체 투입돼가지고 골 넣었던 거였거든요. 그 왼발도 기가 막히게 넣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시즌 개막에 맞춰서 몸을 끌어올리나 싶었는데 네. 로페테기 감독이 사임한 거는 정말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로페테기 감독이 사실 지난 시즌에 정말 황희찬 선수를 상당히 신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황희찬 선수가 그 울버햄튼 선수들 중에서는 그 로페테기 감독 체제에서는 12번째로 출전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요. 예, 809분을 뛰었는데 네. 그게 황희찬 선수가 7경기를 부상 후 결장하고 12번째였어요. 이 얘기는 부상이 아니었으면 주전이었다는 소리거든요. 엄청 신임을 했잖아요. 로페테이 감독이.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사실 골은 그렇게 많이 넣지 못했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감독이 요구하는 움직임들을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신임을 했던 선수인 건데 그래서 로페테기 감독이 사임한 거는 이래저래 아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감독 교체가 되더라도 황희찬이 주전 경쟁에서 크게 밀려날 가능성은 아주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경쟁은 해야 되지만은 네네네. 현재 울버햄튼이 선수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선수가 없으니까. 디에고 코스타도 예. 팔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다마 아다마 트라오레. 트라오레도 예.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주전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출전 기회는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후임 감독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리 오닐 같은 경우도 게리 오닐. 4-2-3-1 포메이션을 선호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로페테기 감독은 4-3-3을 썼잖아요. 4-3-3을 쓴다는 건 공격 자원을 3명을 쓴다는 거예요. 네. 소리예요. 네. 반면 이제 4-2-3-1을 쓴다는 거는 공격 자원을 4명 쓴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자리는 좀 더 오히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공격 숫자가 줄었는데 자리는 늘었으니까 네. 황희찬 선수한테 출전 시간은 충분히 주어질 것 같긴 해요. 다만 이제 우려점은 우려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한국 선수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팀 성적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울버햄튼을 약간 강등권에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예. 그게 우려가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 선수가 잘하는 건 물론 너무 좋지만 결국 팀도 살아나야지. 그렇죠. 같이 맞물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울버햄튼 이번 시즌 성적이 좀 걱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른 팀들 다 영입 잘하고 있는데 지금 울버햄튼은 없거든. 선수는 다 나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황희찬 선수 개인의 활약 정도는 좀 어떻게 괜찮을까요? 뛰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저는 근데 황희찬 선수는 일단은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상, 예. 지난 시즌 부상이 좀 많았죠. 지난 시즌만이 아니고 최근에 계속 부상들을 조금 달고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희찬 선수가 한 시즌만 풀로 부상 없이 뛰는 모습을 이번엔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한 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게 일단 기본 전제가 가야 되거든. 예,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희찬의 강력한 경쟁자는 좀 부상인 것 같다. 잔부상이 많았다. 뭐 제가 아까 영입이라고 달순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영입 한 명 했습니다. 네네. 도어티. 도어티. 프리 에이전트로 영입하긴 했는데. 네네. 예. 자, 아무튼 지금 황희찬 선수의 가장 포인트, 우리 부버지 형님이 바라보는 황희찬 선수의 활약 여부는 일단은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잘 온전하게 뛰는 게 중요하고, 다만 팀 성적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예, 요게 우려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고, 자,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에 안하골절, 뭐 스포츠 탈장 등으로 너무 힘들었고, 그 와중에도 월드컵 또 출전, 스포츠 탈장 이후에는 또 A매치까지 좀 출전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확실히 이번에는 조금 쉬긴 쉰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좀 쉬었고. 자, 여러 가지 이제 토트넘을 둘러싸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이제 인터뷰에서 예. 얘기를 했었죠. 정말 힘든 시즌이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럽다 막 그랬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걸 밝히고 싶지 않았었다라고까지 얘기를 맞습니다. 했죠. 예. 선수라면 누구나 부상을 달고 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핑계를 삼고 싶지도 맞아요. 않고 이렇게 참 대단해 진짜. 예, 그래서 상당히 이 인터뷰가 많은 호평을 받았었죠. 네네. 예. 아니 그 프리시즌에 이 인터뷰도 뭐 이제 부버지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밝히고 싶지 않았고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조금 더 일찍 수술하지 않았던 건 뭐 팬들을 실망시키지 네, 않기 그렇죠. 위해서 뭐 예. 그런 얘기들. 예. 거기에 플러스로 대한민국 주장은 사우디를 가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그거는 약간은 조금 기성용 선수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뭐 예. 비교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현지 팬들 요즘 다 사우디로 막 빠지니까 굉장히 또 좋아했다는 후문도 있어요. 예. 어찌 됐건 이번에 토트넘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뭐 이적 시장에서 여러 선수를 데리고 오기도 했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데려오면서 굉장히 또 공격적인 감독을 데려왔단 말이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토트넘은 지금 해리케인의 이적사가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다 결국에 손흥민의 활약이랑 맞물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손흥민 개인의 활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격 포인트 양산이나 이런 거. 공격 포인트 양산은 현재 프리시즌에서 뛰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예. 손흥민 선수가 이전 시즌보다 그냥 지난 시즌과 비교하면은 네네. 그러면은 당연히 이번 시즌이 더 낫겠죠. 부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맞는데 예. 제 말은 그러니까 뭐 득점왕을 차지했다거나 아니면 그 전 시즌과 네네. 비교를 했을 때 지금까지의 전술적인 활용 방안을 놓고 보면은 득점은 조금 떨어지고 도움은 도리어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번 싶은, 시즌에? 예. 그래요? 느낌. 예. 현재까지의 그 전술 구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거 손흥민 선수가 이것도 인터뷰에서 밝힌 거거든요. 네네. 그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측면 자원들한테 폭을 넓힐 것을 주문을 한다. 실제로 뛰는 것도 이렇게 막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뛰고.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측면에서의 플레이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이전까지는 프리롤로 많이 뛰었어요. 그리고 네.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와서 이제 슈팅을 많이 그렇죠. 가져가는 형태가 됐었는데, 감착골. 예, 지금은 거의 측면에서 움직이면서 도리어 크로스를 많이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난 두 번의 평가전들에서 크로스 숫자가 원래 손흥민 선수는 크로스가 많은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기당 뭐 1회에서 2회를
조금 넘기는 정도가 네네. 됐었는데 지난 두 경기에서는 3회 이상의 많이 크로스들을 올렸네. 기록을 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슈팅은 도리어 줄어들었거든요. 아. 도리어 이제 그 좌우 윙들이 넓히면은 네. 그 사이로 하프 스페이스로 그렇죠. 이제 이선에서 올라가는 거죠. 거기 딱 그 공간을 노리는 이선 예, 자원들이. 예. 그래서 이제 메디슨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슈팅을 많이 가져가죠. 싫은데 나는 손흥민이 더 때렸으면 좋겠는데. 아, 그럴 수 있다. 아무튼. 예, 그럴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케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케인이 떠나면 손흥민의 득점 빈도가 좀 올라갈 수 있고, 예. 케인이 남으면 도리어 이제 어시스트가 늘 수 있다. 이런 아무래도 건가요? 도움에 조금 더 아. 치중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이건 프리시즌만 놓고 얘기한 거긴 해요. 그렇죠. 이제 뭐 뚜껑을 이제 열어봐야 되고. 근데 단순히 손흥민만이 아닌 이 자리에 페리시치가 나오건 솔로몬이 나오건 다 똑같이 그렇게 뛰었거든요. 네네. 예, 이거는 감독의 전술적 지시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음. 예, 근데 이제 케인이 있다면은 도움이 역할에 조금 치중을 하겠지만은 네. 케인이 떠난다면은 케인 다음으로 어쨌건 토트넘에서 골을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손흥민이죠. 손흥민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아마도 최전방에 히샬리송이 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히샬리송은 왼쪽으로 빠지는 걸 좋아해요. 네네. 실제 예전에 에버튼에서 뛸 때도 최전방에 뛸 때도 왼쪽으로 빠졌거든요. 그럼 손흥민 스위칭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요. 소리예요? 스위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되면? 케인이 있을 땐 케인이 어쨌건 전방에서 버티겠지만 그렇죠. 히샬리송이 나오면은 이렇게 스위칭이 되면서 손흥민이 더 골 넣을 수 있는 빈도가 예. 늘어날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케인이 이게 그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케인이 남으면은 토트넘이 좋은 성적을 올릴 것이고 그렇죠. 케인이 떠나면은 손흥민 개인의 득점은 늘어나겠지만은 팀이 막 약간 좀 추락할 수 있으니까. 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그 형님이 지금 프리시즌 토트넘 경기를 보고 딱 느꼈을 때는 이 포스테코글로 감독 축구가 프리미어리그에 좀 먹힐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도 어쨌건 프리시즌에 보여준 경기력들은 네.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들이 많죠. 물론 뭐 이 감독이 원래도 공격 전술을 정말 잘 짜는 걸로 유명했고 대신 수비 전술은 셀틱에서도 별로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네. 그 경기를 지배하는 그 셀틱에서조차도 수비 전술은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예,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포스테코글로 같은 감독은 케인 의존도보다도 차라리 좋은 센터백들을 영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도리어. 왜냐면은 좋은 센터백들이 아. 개인 역량으로 막아내는 게 더 크지 않을까? 뭐 약간 좀 이런 생각도 그냥 살짝 그러네. 들어보긴 아니 어차피 공격 전술은 뛰어나니까 뭐 한 명에 의존하지 않아도 뭐 여러 루트가 그래서 있는데. 사실 토트넘이 경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주전들이 나왔을 때보다 비주전들이 나왔을 때가 더 오히려- 골을 많이 넣었어요. 오히려 이군 자원들이 더 낫다니까 지금. 그런 또 시각이 있군요. 자, 그리고 지금 일단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토트넘 축구는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될 거고요. 토트넘 지금 반더벤하고 뭐 알레오 벨리스 오피셜이 또 떴습니다. 토트넘 이적 시장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현재까지는 그래도 영입들을 잘 한 거죠. 네. 뭐 메디슨도 어쨌건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을 한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피카리오도 필요한 포지션에 영입을 한 거고, 네, 네. 그리고 판더펜도 이거는 뭐 영입을 잘 한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솔로몬을 또 이제 거의 이적료 없이 영입한 거잖아요. 자유계약으로. 말 그대로 그냥 평가전 딱 한 경기 그 수익 준 걸로 한 거니까. 네네네. 예,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영입한 걸로는 정말 대박 영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차피 이제 손흥민 선수 또 백업 그렇죠. 역할하니까 예. 손흥민 선수가 조금 더 쉴 타이밍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공격 자원이 어쨌건 더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브라이언 힐 같은 경우는 뭐 재능은 있는 선수일지 몰라도 프리미어리그에 안 맞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피지컬 이제 자체적으로. 예, 뭐 단주마하던가 이런 선수들 정말 끔찍했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래도 토트넘이 이적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네, 있다. 현재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영입들을 했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케인이 남느냐 못 남느냐. 그게 지금 토트넘에서는 가장 클 겁니다. 진짜. 예, 그러면 그리고 만약에 예. 케인이 떠난다면 추가적인 보강을 얼마나 잘해줄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케인을 판다면은 더 추가적으로 영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케인을 안 판다면은
이 정도면 그러면은 괜찮다. 이 정도도 정말 무리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토트넘이 돈 많이 썼어. 그러니까요. 토트넘도. 네 번째로 많이 썼어요. 네, 지금. 전 세계예요. 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지금 지출이 많은 구단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그것 때문이에요. 포로하고 클루세스키 완전 영입이 맞아. 첫 선임대 이렇게 돼가지고 그것 맞아요. 때문에 이 정도 지출이 많거든요. 네. 자, 아무튼 뭐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23, 24 시즌인데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있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해리케인? 아니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 아니 예를 들면은 도움을 많이 올리는 것도 좋은 거니까. 예, 그렇죠. 네. 예, 그게 활약이 안 좋다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저는 약간 이제 우려점은 어떤 게 있냐면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안 먹혔을 때 축구가 막 실점 엄청 하고 이럴까 봐. 결국 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거지. 예. 예. 그게 결국 손흥민 선수의 어쩐 그 활약이랑은 연관돼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이거는 어쨌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당연하지. 거고, 예, 저희는 이제 프리시즌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왜냐면 감독도 바뀌었고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케인의 이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누가 네. 또 더 올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은 네. 현재까지 프리시즌의 경기력은 충분히 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렇죠.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그래도 확실히 그 예전에 콘테 감독이나 뭐 누누 감독 때보다 축구가 재밌긴 재밌어. 그렇죠. 재미는 재미는 있어요. 흥나는 축구가 될 겁니다. 흥실이라고 하다가 흥나는 축구. 네. 흥나게 득점하고 흥나게. 그렇지. 그 손흥민 선수 득점할 때 우리 얼마나 근데 행복했어. 원래 토트넘 축구가 과거에 그런 축구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냥- 포체티노 막 이럴 아니요, 때. 그 전이요. 그 전에도? 예, 그 전에 원래 토트넘은 많이 득점하고 많이 실점하는 대명사였어요. 네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포체티노 때 밸런스를 잡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예. 난 포체티노 때 되게 재밌었는데 나도. 그때 그래도 막 골 터지는 날은 막 한 4-5골 넣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예. 자, 아무튼 이전으로 좀 토트넘 축구가 돌아간 것 같고 함께 또 손흥민 선수 응원하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